자, 23번 보겠습니다. 이제 변곡점이라는 걸 배울 건데, 변곡점 이거 뉴스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없나? 뉴스에서. 무슨 우리나라 산업은 무슨 산업은 변곡점을 맞이하여 하면서 아 진짜요? 그런 표현들 나올 거거든. 근데 나는 그런 표현도 들을 때마다 저 앵커는 변곡점이 뭔지 알고 하는 말인가? 이 상황에 변곡점이라는 표현이 맞나? 이런 게 좀 궁금할 때가 있던데. 맞겠지. 일단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A 지점 좌우에서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화가는 그러니까 볼록성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한다. 오케이? 변곡점.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이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이런 거겠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예를 들어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성장했고 현재도 성장을 하는데 과거에도 성장했고 현재도 성장을 하는데 이제 이런 점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아래로 볼록한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위로 볼록한 성장을 한다. 어떤 차이겠어요? 아래로 볼록한 성장이 성장 속도가 빠르죠. 네. 맞잖아.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성장률 자체도 높아지잖아. 그치? 근데 이제 산업이 성숙해지면서 변곡점을 맞이하면 성장 속도는 이제 점점 느려진다. 성장을 똑같은 시간 동안에 성장을 조금씩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변곡점은 중요한 점이죠. 자, 변곡점을 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극값 판정할 때랑 벌써 말해버렸네. 그렇죠. 극값을 판정할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계도 함수가 0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극값 판정할 때 어떻게 했는데 미분 가능하고 f'a가 0이면서 f'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그 값을 가진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도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고 맞죠? 그 다음에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 바뀌면 변곡점이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또 그것도 그렇겠지. 우리가 극값일 때도 0일 때만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핵심은 부호 바뀌는 게 핵심이었잖아. 변곡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변곡점에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거 밑에서 설명할 거고, 변곡점 조금 더 설명하면, 변곡점에서 접선을 꺼면 일반적인 접선과 달리 교차한대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접선은 이렇게 접선을 꺼면 교차하지 않죠. 말 그대로 이렇게 접하잖아. 네. 맞나? 근데 변곡점에서 접선을 꺼면 이렇게 싹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집니다. 오케이? 요런 것을 의미합니다. 교차한다는 게 이런 의미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변곡점 판단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0이 아니라도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기만 하면 변곡점이다. 변곡점의 정의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렇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볼록성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래프 그려서 보면은 금방 보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그래프 위에다 그려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쵸?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 점은 변곡점이잖아. 네. 누가 봐도 이거 점은 변곡점이야. 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양수일 때는 2,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 뿐만 아니라 0에서는 이계도함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미분 계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 f의 2'의 0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존재하지 않지만 변곡점이라고는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변곡점의 존재 역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꼭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오케이? 그나마 정확한 정리는 뭐다? 변곡점이 존재한다. 변곡점이 존재하면 f 더블 프라임 x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굳이 0 될 것도 없다. 부호가 바뀌면 변곡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극값도 그랬었죠. 네. 그렇죠? 부호가 바뀌면은 극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볼록성을 조사하라는 건데
앞에서는 되게 머리 아프게 배웠지만 근데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조사하려면 이계도 함수를 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고 증가 감소를 조사하려면 그쵸?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다? 이 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부호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쵸? 부호만 잘 보면 된다. 우리 알고 있어요. 두 번 미분해서 양수야. 그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R. 그쵸? 약간 뉘앙스 반대. 네. 그쵸? 두 번 미분해서 음수야. 그럼 어디로 블록? 위로. 위로 블록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 엄청 쉽네. 한 번 미분하면은 4x 3승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은 12x 제곱 마이너스 12. 그쵸? 그러면은 이계도함수의 그래프가 쉽게 나오죠. 그래프가 쉽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거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양수고 마이너스 1보다 1 사이에서 음수고 양수니까 여기서 양수니까 어떻다? 아래로 볼록이고 그쵸? 여기서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여기서는 역시나 아래로 볼록이다. 그리고 우리가 4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아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면 여기에서 변곡점을 가지겠지 뭐. 맞아? 그리고 지금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fx를 그리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함수를 통해서 fx를 그리고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이제 디테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도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fx까지 그리자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생략하고 그냥 취지에 맞춰서 이것만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어떻게? 조사해라. 어떤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위로 블록하고 1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보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알 수 있고 다음에 자세한 거는 뒤에서 쌤이 또 아주 지겨울 만큼 다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y 프라임 하시면은 곱의 비율. 글이라고는 안 내요. 글이라고는 안 내지. 근데 그리지 않고서는 못 풀게 내지. 그리지 않고서는 못 풀게 내지. 요렇게.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려라. 뭐 가끔 이런 문제도 나오지. 자,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거 한 번 더 미분할 때는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는 게 낫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럼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뒤에 거.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에다가 2x. 그러면 이 녀석의 우리가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제일 편한데 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라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부호를 알 수 있는 수준이면 되잖아. 그러면 편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얘는 항상 뭐니까? 양수니까 이 녀석의 부호를 나타내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다 보이잖아. 네. 그쵸? 그러면 요거 어디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이계도 함수가 플러스니까 어디로 볼록? 그쵸? 아래로 볼록하겠고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겠고 여기서도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 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 자, fx가 x 플러스 sin x인데 gx는 안 그래도 복잡한 함수를 합성한 함수네. 그렇죠? 그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fx는 0과 파이에서 위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두 번 미분해서 부호 봐주세요.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f'x 했더니 1 플러스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과 파이에서의 부호인데 이것도 역시나 그래프가 그려지면 쉽죠.
마이너스 사인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 네. 그 0부터 파이까지 부호가 어때요? 마이너스잖아. 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 맞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가감소물인데요. 그러면은 gx를 몇 번만 미분해서 한 번만 미분해서 부호 관찰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g 프라임 x를 하면 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f 프라임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 지금 f 프라임 x가 1 플러스 코사인 x였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의 fx니까 fx 자리에는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들어가겠지. 맞나? 그러고 나서 f 프라임 x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 풀 때 우리가 잘 봐야 돼. 복잡해 보이지만 어머나 코사인인데 1 더했잖아. 어차피 이거 항상 무슨 수야?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음수 될 일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부호 어머야? 이것도 생각보다 쉽네.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이것도 뭐야? 양수. 0 음수 될 일 없거든. 0은 잠깐 될 수도 있는데 0 돼도 문제 될 거 없잖아. 그쵸? 그러면 미분한 것이 도함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되게 중요합니다. 디귿은 아마 니 이제 이런 문제를 처음 볼 텐데 뭐뭐 x가 어디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디서만 본 적 있는 표현이야? 그 평균? 그렇지. 사이값 정리랑 그렇지?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 그다음 롤의 정리. 요 세 정리를 배울 때만 뭐뭐 구간에 존재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디귿 자체는 약간 무슨 냄새가 나노? 사이값, 평균값, 롤의 정리 중에서 일단 롤의 정리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오고요. 왜냐면은 너무 특수하잖아. 높이가 같아서 되고. 네 감을 말해봐. 그럼 이거는 사이값 정리에 관한 문제겠어?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겠어? 사이.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일 수 있어요. 사이값 정리는 주로 우리가 연속 단원에서 나오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이제 미분 단원에서 나오는 거잖아. 맞나? 그럼 평균값 정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점 있고 이 점 있으면 얘들을 둘을 이은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맞죠? 적어도 하나 근데 생긴 꼬락선이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치. 예, 좋아요. 그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은 당연히 사이값 정리 또는 평균값 정리 둘 중에 하나가 쓰일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디귿 가겠습니다. 평균값 정리 느낌 왔다며? 그럼 얘들이 끝값이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 느낌상 파이 빼기 0분의 g파이 빼기 g0이 얼마면 그냥 끝이야? 1이면 그냥 끝이야. 맞아? 네. 왜냐하면 얘가 g 프라임 x랑 같게끔 하는 x가 개구간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핵심이거든. 그리고 더 전에 평균값 정리의 조건은 뭐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 근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애들끼리 더했고 그들끼리 합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놔도 된다고. 그러면은 비나이다. 이거 1이면 개이득. 할 것도 없이 그냥 맞는 거야. 아니면은 이제 조작을 좀 해줘야 되죠. 파이 빼기 0. g파이면 f의 f파이잖아. f파이 얼마예요? 사인 파이가 0이니까 f파이 파이네. f파이 파이니까 파이잖아. 파이 빼기 g0. 그럼 f의 f0잖아. f0 얼마예요? 0. f0 또 0. 오케이? 이건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잘 푸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오케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별거 아니네. 자, 그래 놓고 이제 볼록의 여러 가지 성질 정리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다음을 만족한다. 첫째, 선분보다 어디에 있다? 위.
그래프가 선분보다 어디 아, 있다? 그래프 밑에. 아래 있다. 아래. 그쵸?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다, 함수다. 양수. 양수다. 양수기 때문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뭐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다?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말과 지금 그래프 보면 네. 기울기 점점 커지는 거 느껴지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1번이 이제 정의인 셈이고 아래로 볼록은 뭐냐 선분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다는 게 정의고 그 정의를 활용해서 이제 그래프도 관찰하고 성질도 정리해 보면 이게 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그러니까 선분보다 아래에 있으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대요. 네. 오케이. 됐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끝이야, 끝. 쌤 맨날 그러지. 야, F'X 왜 배우냐? fx 잘 그리려고요. 야, 이계도함수는 왜 배우냐? fx 더 잘 그리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런 배경 지식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끝판왕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오케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미분, 극한, 뭐 대칭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려고 다 그렇게 열심히 배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최종의 목표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순서대로 그리면 되고 오늘은 요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쌤이랑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네. 함수의 그래프일 때 첫째 정의역과 치역 확인하기. 식 딱 보고 나서 정의역은 뭐겠네. 그래프는 어디까지 그려지겠네.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대칭성 주기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 이거 언제 배웠어? 고1 때 배웠잖아. 네. 그렇죠. 고1 때 배웠 대칭성 이런 것도 고1 때 배웠잖아. 그렇죠. 대칭성 뭔데? f-x랑 fx 비교하는 거지 뭐. 같으면 오함수고 맞죠? 마이너스면은 기함수고 아무 관계 없으면 대칭성 없는 거고 주기성도 이런 등식 알고 주기성은 주로 무슨 함수에서? 우리가 배운 함수 중에서 삼각함수 말고는 주기성 가진 함수는 없었죠. 네. 오케이. 그 대칭성 같은 경우 꽤 많았어. y축 대칭, 이차함수, 맞죠? 원점 대칭, 삼차함수 뭐 이런 거. 다음에 좌표축과의 교점도 구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중2 때 배웠죠. x절편, y절편. y절편은 쉬워요. 뭐에 뭐 넣으면 나오니까. 근데 x절편 때때로 어려운 그 경우가 있습니다. 왜? y에 0 넣고 나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방정식이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굳이 막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됐고. 다음에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미분을 통해 가지고 증가감소, 극대극소를 표현하고 두 번 미분해 가지고 볼록점과 변곡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고2, 고3 맞죠? 고2, 고3에 들어와서 배운 거고 이것도 이제 수트에서 고2 때 돼서 배우는 거야. 극한까지도 다 배우는 겁니다. 오케이? 극한, 점근선 이런 것들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종합하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러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완전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문제는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계속 그리는 것만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려라. 보통 예제 한두 개 해보고 말잖아. 맞지? 보통 한두 개 해보고 마는데 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그려라 할 만큼 이거는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는 끝판대장이라 할 수 있다. 오케이. 뒤에 계속 그리는. 계속 그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개념은 다 한 거죠. 개념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또 복습 늘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바로 가자. x축 방향으로 a만큼 x 대신에 x-a, y-b 는 0. x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반대? y 부호 반대.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면 x 부호 반대. 원점 대칭이면 다 부호 반대. 그 다음에 이건 x랑 y 자리 바꿔서 됐죠? 그 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